자, 오늘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죠? 옴의 법칙은 자, 옴의 법칙. 그죠? 옴의 자, 옴의 법칙은 V는 R이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죠? 단위는 전압이니까 볼트. 다르게 쓰면 I로 쓰면 I는 R분의 V 암페어.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의미는 뭐냐면 어떤 회로에 이렇게 저항이 존재할 때 저항이 R이 존재할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 이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강과 V는 전류와 저항의 곱세 배려한다. 그래서 V는 I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V를 구할 수도 있고 R을 구할 수도 있고 I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V는 I와 R을 알고 있을 때, I는 R과 V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R은 I와 V를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합성장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합성장은 우리가 직렬일 때와 백렬일 때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그죠? 합성장. 자, 직렬일 때는 직렬은 이렇게 연결된 걸 직렬이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된 직렬회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려면 이렇게 써서 하나인데 하나를 어떻게 두 개를 합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합성장을 구하시는 거고요. 직렬일 때. 자, 직렬. 자, 이때 직렬은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같은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우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즉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죠. 전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얘와 얘를 보면 시작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그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작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고,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병렬 연결이고, 병렬 연결은 이 양단의 전압이 같은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양단의 전압이 같은 연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합성장은 여기가 R1, R2라고 하면 합성장 RT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하면 자, 그러면 옴의 법칙 합성저항에 직렬일 때는 두 개를 더하라. 병렬일 때는 곱한 것을 더한 것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KVL과 KCL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KVL, KCL은 키로요프의 전류법칙, 전압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3번 KCL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CL, 키로요프의 전류법칙은 어떤 임의의 마디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A, 2A, 3A. 자, 유입되는 전류는 전체 5A, 2A, 3A고 유출되는 전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류가 뭐 4A가 흘러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4A이고, 자, 여기가 지금 5, 2, 3회가 10A입니다. 총. 그러면 여기는 4A 플러스 6A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6A가 흘러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디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 됐습니까? 자, 그게 KCL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KV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VL은 페이로프 내의 전압의 합은 0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 KVL을 한번 적어보면 페이로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전압 V를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전압 강화 V1, 그 다음에 전압 강화 V2가 이렇게 생기죠. 그랬을 때 내가 입력된 전압, 걸어준 전압은, 즉 제공한 에너지는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자, V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V는 이렇게. 자,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5V가 입력이 됐어요. 5V가 입력이 됐다면, 만약 여기가 2V라면 여기는 3V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ohm의 법칙, 합성장애, 직렬, 병렬, KVL, KCL. 자, 그리고 전압 분배, 전류 분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은 우리가 직렬 연결해서 자,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외부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V라고 걸어줬다면 자, 여기 저항 R1, 여기 저항 R2, 그럼 여기 전압 V1, 여기 전압 V2일 때 여기 V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R1 전체 저항입니다. 그죠? 전체 저항 R2분의 R1V 전체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V1을 구하려고 그러면 저항은 V1에 있는 저항을 써주면 된다는 의미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V2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2V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V2도 해당되는 저항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V2, R2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V를 구하려고 하면 전류를 구하고 전류 곱하기 저항해서 구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저항으로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전체 전압을 알고 있을 때 부분의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저항비로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V1은 R1 더하기 R2분의 R1V,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압 분배.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 분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전압은 직렬 연결해서 분배되는 겁니다. 그죠? 전류는 병렬 연결해서 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는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전체 전류 I, 그 다음에 해당 전류 I1, I2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I1, 여기 I2, 여기 R1, R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전체 전류를 알고 있을 때 여기에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전류 분배입니다. 그래서 I1은 R1분의 R2에 R2I.
여기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1이 왔을 때 여기가 2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전류 구할 때는 반대 저항을 적어줘라. 반대 저항을 요 전류 구할 때는 이쪽 저항을 적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2도 동일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I2도 동일하게 적어보면 I2는 R1 더하기 R2분의 R1I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식을 가지고 관련 문제 몇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장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합성장 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번 1이 직렬 연결인 걸 알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3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옴. 자, 그 다음에 이 3옴하고 요 3옴하고가 또 병렬 연결입니다. 그죠? 병렬 연결이니까 같은 저항은 반으로 나누면 되죠.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5옴이 됩니다. 1.5옴. 자, 그 다음에 요 1옴 1.5옴, 1.5옴이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5, 1.5에서 4옴이 됩니다. 그래서 4옴. 자, 4옴이 되고, 4옴하고 4옴이 병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 2옴이 됩니다. 2옴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옴, 3옴, 2옴. 합치면 6 더하기 2. 그러면 8이 되겠죠. 8옴. 이렇게 차례차례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자를게요. 요렇게 잘랐다. 자, 요 앞에 저항을 갖다가 RA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자른 저항도 RAB 해도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무한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합성 저항을 구하면 RAB는 R 더하기 R과 RAB의 병렬 연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RAB는 R 더하기 R니까 2R 더하기 R과 RAB의 병렬 연결입니다. R과 RAB의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R 플러스 RAB로 통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R 플러스 RAB에 2R 제곱 플러스 2R의 RAB 더하기 R의 RAB. 여기는 RAB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또 이제 없애주겠어요. 이쪽에 곱해주면 RAB의 R 플러스 RAB가 되고, 여기는 2R의 제곱 더하기 3R의 RAB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건 또 정리를 하면 R의 RAB 더하기 RAB의 제곱.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RAB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RAB의 제곱은, 자, 요게 요렇게 넘어오면 R과 RAB하고 3R과 RAB니까 요거는, 자, 는 하지 마시고, 자, 그냥 빼기로 하시면 되겠죠. 빼기 2R의 RAB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고요. 자, 빼기네요. 자, 요게 넘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빼기 2R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의 공식. 자, RAB는 자, 2A분의 A는 1입니다. 여기가 A, B, C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2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가 2니까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죠? 2의 제곱 빼기 4a 곱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4, 2, 8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2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2 루트 3. 자, 그러면 약분을 쭉 해버리면 자, 남는 거는 1 플러스 루트 3. 자, 여기 하나 남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하나 남습니다. 자, 근데 저항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얘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풀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은 다음에 풀고요. 저 앞쪽으로 가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전압 분배를 배웠으니까 전압 분배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전압 분배는 요 점의 전압이니까 요 저항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A라는 거는 이렇게 VA는 2 더하기 1. 자, 이 저항 더하기 이 저항 전체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저항을 써야 되겠죠. 2를 쓰고 전체 전압은 6V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V가 이렇게 나오겠죠. VA 전압은. VB 전압도 똑같이 구해보면 VB 전압은 요 라인에 있는 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4 더하기 2에 2 곱하기 6이 되어서 얘는 2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VA와 VB 사이의 전위 차이는 즉 VAB는 VA 빼기 VB 하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2를 빼서 2V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5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KCL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디로 흘러가는 전류를 보면 되죠. 전류가 I1, I3, 그 다음에 I4는 흘러 들어간 전류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3이 흘러 들어간 전류고 흘러나간 전류는 지금 여기 2가 있고 I5가 있네요. 2가 있고 I5. 자, 그래서 요건 다 더하면 10입니다. 그죠? 10이고 요게 2니까 I5는 8A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에 I1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2옴에 걸리는 전류 I1을 구하라. 자, 여기가 2.8옴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을 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요 부분 병렬 저항을 갖다가 한 개의 저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합성 저항. 자, 요 부분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두 개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곱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이 돼가지고 자 1.2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저항이 바뀌죠. 2.8, 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0V가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에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압을. 자, 여기 전압을 우리가 여기 전압을 V라고 할게요. 그럼 V는 자, 두 개의 저항을 더합니다. 2.8 더하기 1.2분의 해당되는 저항을 적어야 되겠죠. 1.2 이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은 200V. 자, 그러면 이게 2.8 플러스 1.2니까 4입니다. 그죠? 그래서 4, 5, 20에서 50 곱하기 1.2 하면 60V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60V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풀어보면 여기가 60V, 여기가 60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전류 계산할 수 있죠. 자, 전류는 R분의 V. 자, R이 얼마입니까? 2고, 그 다음에 전압은 6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30
암페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30 암페어.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I2 전류를 구해보면, 자, I2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래서 20 암페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30 암페어. 여기는 20 암페어. 전체는 50 암페어.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R1, R2에 흐른 전류의 비가 1대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R1, R2에 흐른 전류가 1대2다. 그럼 여기 전류를 이제 뭐 4A라고 하면, 그죠? 그럼 어쨌든 1대2 전류가 이렇게 1대2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3이죠. 3분의 1이 여기 흐른다는 얘기겠죠. 그죠? 3분의 1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이때 전체 전류는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3분의 4 암페어가 흐르고,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8 암페어가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비가 1대2. 자, 이럴 때 R1과 R2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8V가 걸려 있고 요 전류가 흘러와서 요렇게 4A가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6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전압은 48에서 16을 뺀 전압이니까 32V가 R1 양단, R2 양단에 32V가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1을 구하면 R1은 자, I1분의 V 하면 되겠죠. 자, I1분의 V인데 I1이 얼마예요? 3분의 4입니다. 3분의 4분의 V는 32V.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요거 계산하실 때는 여기에 3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3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4하고 약분해서 8 24 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24옴입니다. 그죠? 그럼 요 저항은 요게 전류비가 1대1이면 저항비는 2대1이겠죠. 이렇게는 저항이 큰 쪽에 적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전류는 여기 이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저항에 비해서 반튼, 그죠? 그래서 이게 24면 요거는 1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또 한 문제 정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KVL을 알고 있느냐, 요런 문제인데, 여기 120V, 그 다음에 30V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이제 V30과 V15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은 45ohm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5ohm 더하기 15가 돼가지고 45ohm인 걸 알 수가 있고, 전압은 여기 방향을 보세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20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가 120이고 30이니까 9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게 90V가 되죠. 90V. 자, 그럼 전체 저항은 또 45ohm입니다. 그죠? 그래서 45ohm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전류는 R분의 V에서 45분의 90이 돼서 여기는 2A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A. 그러면 2 곱하기 30은 60V.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15는 30V.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0V, 30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RRR 이렇게 있을 때 I가 3A래요. 여기가 3A다. 이랬을 때 이 저항 R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AB 단자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대로 R이 존재하지만 요거 두 개는 직렬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R이 있고 여기 2R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3A 흘러가고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여기 전압이 30V라는 거예요. 그죠? 30V. 자, 그러면 요거 합성저항 구할 수 있죠. 2R하고 R의 병렬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더하기 곱하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R
2R의 제곱이니까 3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저항이 3분의 2R입니다. 자, 전류는 3A하고 전압은 30V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저항 3분의 2R, 2R은 전압분의, 전류분의 전압 해야 되겠죠. I분의 I가 30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30입니다. 그죠? 전류가 3A, 전압이 30. 그럼 여기 10이 되죠. 10.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자, R은, 여기 2분의 3을 곱해주고, 여기도 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2분의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5가 되고, 얘는 사라집니다. 그죠? 서로 사라지고, R만 남고, 그 다음에 3, 5, 15 해서 15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했는 내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마 한 번에 이해는 안 되실 건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영상 보면서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녹음하는 환경이 제 연구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가끔 뭐 전화 벨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밖에 소음이 좀 들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로 이론 동영상, 참고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